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리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앞에 화면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유레카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상태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 그 화면이 보이도록 컴퓨터 캠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켜주시면 제가 선생님들 표정 보면서 제가 빠르면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까지 마치신 분들은 지금 유레카 메인 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상시교육 자료 만들기 실습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들과는 같이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도 만들어 볼 예정이어서요. 그 중에 사용되는 일부 자료가 이 실습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실습 자료 클릭하신 다음에 압축 파일을 받아주시고 이 압축 파일 풀어주신 상태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하나하나 모두 듣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그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시켜놓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셋이 되면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들 저희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들 지금은 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로그인을 하셔야 오늘 수업이 같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신 상태로 진행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는 다시 한번 남겨둘게요. 제가 채팅창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는 미리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중간에 로그인이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나갔다 들어와서 로그인이 풀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하는 주소로 그리고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용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안내사항부터 시작해서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상시교육 일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상시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처럼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상시교육이 진행됩니다. 혹시나 내가 설문조사 부분을 따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둘째 주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는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이 실시간 강의 자체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셨던 메일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들으시다가 내가 이 부분 놓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멈춰 계시기보다는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곳에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께서 놓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게 되면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강사님께서 채팅창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마친 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 교육 만족도 조사
통해서 선생님들께 더 필요한 방향으로 저희 상시 교육을 조금씩 바꿔갈 예정이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꼭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일부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강의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이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할 일정은 가장 처음으로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가 힘드신 경우에도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엑셀 파일로 된 원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이때 원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을 하면 되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에서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을 하셨다면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응답자가 생기신 이후부터는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돼요.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빈도표와 그래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통계 분석이 더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상단에 통계 분석 3.0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보시면 통계 분석하기 그리고 통계 분석 3.0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될 거예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버전입니다. 근데 이전 버전도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몇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는 지우진 않았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이 통계 분석하기는 사라질 예정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통계 분석 3.0을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을 클릭해 주시면 리스트 3.0이라는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세요. 대응 표본 T 검정과 분산 분석, 상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 왼쪽에 메뉴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화면 상단을 보시면 지금처럼 짝대기 3개 모양으로 나와 있는 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 기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기호를 클릭해 주시면 위쪽으로 통계 분석의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혹시나 이 짝대기 3개 문양이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키보드에 F11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전체 화면으로 넘어오면서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제가 빈도 분석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리스트 3.0까지 들어오셨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 중에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신 다음 변수 리스트에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하실 변수를 클릭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연속되어 있는 변수들을 모두 확인하셔야 될 때는 드래그를 하셔서 블록을 집어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변수가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해당하는 변수들을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는 1번 문항이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이 1번 문항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를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처음으로 이 스탯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 경우는 대부분 닫기 버튼 아래쪽에 빨간 색깔로 팝업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팝업을 항상허용으로 바꿔주신 다음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지금 저와 동일하게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나타난 결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 엑셀, PPT, 그리고 PDF와 JPG 같은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처럼 한글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지금 저는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저장을 해볼게요.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를 그대로 한글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요즘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나와 있는 분석 결과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만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필요에 따라서 지금처럼 저장하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탯 진행했던 부분은 잠시 닫아보고요. 유레카에서는 제가 아까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하기로 넘어오실 수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불가능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연령대가 너무 낮거나 혹은 연령대가 너무 높으신 경우에도 온라인 설문조사가 힘드시게 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업로드에서도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생님들과 같이 원자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컴퓨터에 엑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엑셀 파일을 켜신 다음 제가 만드는 데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히 보시기보다는 같이 만들어 보시면 추후에 작업하실 일이 있으실 때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우선 제가 만드는 데까지는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만드셨다면 채팅창에 만드셨다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윗줄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문항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되도록 작성이 될 예정이에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다들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렸다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두 분 정도만 더 입력을 해주시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 있게 될 겁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의 원자료를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해당하는 설문조사의 오른쪽 상단 혹은 왼쪽 상단에 설문지 번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설문지가 쌓여있게 되었을 때 가장 위에는 1번 설문지, 그 다음은 2번 설문지, 지금처럼 설문지의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설문조사에도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설문지 번호까지 다 부여를 해 주셨다면 이제는 1번 설문지부터 가로로 한 줄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자였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인 4번,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인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응답을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선생님들께서 반대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선생님, 성별부터 세로로 먼저 쭉 다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학년 쭉 입력하고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만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가 나타나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가로로 한 줄씩 한 줄씩 입력을 해주셨다면 어느 해당하는 하나의 문항에 빈칸이 생기거나 혹은 오타가 발생했을 때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지만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세로로 입력을 해주시게 됐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지뿐만이 아닌 전체의 설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원자료를 만드신다면 반드시 가로로 한 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1번 설문지를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다음으로 2번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자였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인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응답을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그 응답을 가로로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임의로 한번 10개의 설문조사의 응답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한번 10개의 설문 응답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임의로 설문조사를 다 채워주셨다면 원자료를 다 작성을 해주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원자료가 다 작성이 되었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혹시나 아직 다 못 채우신 분들께서는 임의적인 숫자로 아무렇게나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저 확인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숫자로 아무렇게나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다 작성을 해주셨고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주셨다면 여태까지 작업 중이셨던 파일은 닫아주시고 다시 유레카로 넘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유레카의 세 번째 있는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통계 분석의 내 자료 분석하기로 넘어와 주셨다면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을 거고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원주 유레카에서 오류가 있을 만한 게 있는지 혹은 빈칸이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화면 하단에 분석하기 3.0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이스트 3.0으로 마찬가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문항을 입력했었던 성별과 학년, 수업 만족도와 급식 만족도를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럼 간단하게 이번에는 평균 점수 구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평균 점수를 구하시려면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는 평균이라고 따로 메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균 점수 구하실 때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같이 구해 드릴 거예요. 통계 분석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이 중에 기술 통계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평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변수 리스트에서 수업 만족도를 클릭해 주시고 화살표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분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태까지 분석했던 창은 잠시 닫아두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지금쯤 사전 서후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연구학교를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전 서후 분석을 요즘에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서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랑 같이 사전 서후 분석 자료 만들기를 실습해 보실 분들께서는 유레카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상시교육 자료 만들기 실습 자료라고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해당하는 자료를 이름을 클릭해 주셔야 다운로드가 돼요. 이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지금처럼 압축을 푸셔서 저처럼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과 사후가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통합이라는 하나의 파일이 새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은 통합 파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도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하셔야 된다면 저처럼 사전에 대한 자료를 왼쪽에 사후에 대한 자료를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후에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실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 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의 오른쪽으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종 선생님들께서 사후에 대한 자료에 사전 자료를 붙여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후가 왼쪽에 오도록 사전이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래도 분석 결과가 틀리게 나오지는 않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값이 떨어진 것처럼 분석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대한 자료가 왼쪽에 오도록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면 바탕화면에 다시 한번 저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을 저장해 주셨다면 마찬가지로 작업하셨던 파일은 모두 닫아주시고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내자료 분석하기랑 수업 효과성 분석의 기능의 차이는 없어요. 기능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화면 하단으로 우리가 방금 진행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리 내자료 분석하기, 우리 앞서서 진행했던 내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자료를 원자료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능의 차이는 없어요. 지금은 수업 효과성 분석으로 넘어가 준 다음 마찬가지로 화면 가운데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통합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먼저 오류 검출을 한번 받아볼 거고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이스트 3.0으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 사전사후 검사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스트 3.0까지 들어오셨다면 사전사후 분석은 다른 용어로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계분석 메뉴 중에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와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총 3번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 이렇게 한 쌍만을 넣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선택 변수, 수업 만족도에 대한 사전과 사후 자료를 넣어주셨다면 하단에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분석에 대한 결과는 지금처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제 실습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분석을 사용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에 대한 기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지만 해당하는 분석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통계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변수의 형태 그리고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독립 변수가 있고요. 독립 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같이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 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가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큰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 같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질적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예시로는 성별에 대한 문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별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별에 대한 문항을 만들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라고 사용을 하시게 돼도 사실 통계 분석을 사용하고 그리고 설문 응답을 받으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래도 1번은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보기 1번이 남자가 되든 보기 1번이 여자가 되든 설문에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러한 질적 변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사용을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은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종종 이 1.5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1.5면 중성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하시려면 1.5라는 수치가 아니라 보기 3번이나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남자는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우리는 양적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변수의 예시로는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을 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평균 점수 또는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반에 또는 내 기말고사 평균 점수가 궁금하게 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키를 쟀다 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보다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작은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양적 변수로도 질적 변수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깍두기 같은 문항이 하나 존재해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만족도 문항에 많이 사용하시는 척도형 문항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만족도 문항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척도가 5점 척도 문항일 거예요. 5점 척도 문항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로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시면 1번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4번에 매우 만족한다, 5번에 매우 만족한다 순서로 입력을 해주시게 될 거고요. 이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또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양적 변수로도 질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시다가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먼저 그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이 된다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모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러한 변수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문항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종종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선생님 제가 응답을 다 받았는데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 경우 대부분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응답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설문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설문조사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특정한 분석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 쪽으로 먼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석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제가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럴 땐 이런 분석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그의 비율을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사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사용하셨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조사를 진행하셨는데 나는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요. 하지만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10% 정도, 여학생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나타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의견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이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가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서 선생님 제가 평균 점수 구하고 싶은데 왜 평균은 메뉴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평균은 별도로 메뉴에는 있지 않지만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선생님들께 한꺼번에 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항 보기 간의 교차 지점과 그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수와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이렇게 소개만 들으시면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이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다고 할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별의 여학생으로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지가 궁금해요. 지금처럼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교차 지점에 대해서 그의 응답자의 수가 몇 명인지, 그 응답자의 수의 비율이 몇 %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응답자의 수와 비율만 알아도 된다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내가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학생이랑 여학생의 이벤트 참여 신청한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교차 분석에서 카이제곱 분석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으로 카이제곱 분석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응답자의 수와 비율만 확인하시다가 나 이거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카이제곱 분석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때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같이 구해주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이에요. 이 독립표본 T 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될 수도 있죠.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독립표본 T검정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라면 대응표본 T검정은 동일한 집단의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대응표본 T검정이에요. 이 대응표본 T검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한 번을 조사해 주시고 사후 조사를 하시기 전에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특별한 처리를 해주신 다음 사후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 평균 차이를 확인하시는 분석은 대응표본 T검정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집단이 늘어났어요. 서로 다른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때로는 이제 정말 넓은 범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으실 때 지금처럼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집단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분석이 분산 분석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 사후 평균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우리 마지막은 상관 분석이에요. 이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성의 방향과 그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국어 시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 또한 낮게 나타나는지 이 국어 수업 만족도랑 국어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7가지 분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석도 있으실 거고 혹은 오랜만에 듣는 분석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고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되거나 혹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때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할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이 분석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인 빈도 분석과 기술통 계량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석인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에 대한 분포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대한 분포로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이고 퍼센테이지로는 몇 퍼센트가 있는지 이렇게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과 그 숫자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이에요. 우리 앞서서 빈도 분석하는 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텝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 중에서 선생님께서 빈도를 확인하실, 비율을 확인하실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그래프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빈도 분석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를 한번 살펴보면 표의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그에 대한 사례수와 오른쪽으로 비율,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빼두시고 작성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합치면 100명. 이게 한눈에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지만 응답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보기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전체에 대한 응답이 몇 명인지, 몇 명이 100%인지는 한눈에 안 들어오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체에 대한 응답을 한번 기술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변수들과 그에 해당하는 보기들을 작성을 해주시고 이 각 보기들의 사례수와 그의 비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성별과 학교급 두 가지만 작성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분석을 진행하셨다면 이 학교급 아래쪽으로 더 분석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든 분석을 진행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정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을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분석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이 분석에 대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앞에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3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보기가 3개 이상으로 늘어나시게 될 경우에는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적 변수에 대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의 예시로는 오리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또는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나 키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앞에서 이미 한번 진행을 같이 해봤죠.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할 때는 리스트 3.0 페이지에서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 중 기술 통계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 점수를 확인한 변수들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국어 수업 만족도와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이 세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분석을 세팅을 다 해주셨다면,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값의 통계량 값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자료값들은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내가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측치의 개수가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사용해 주셨다면 평균과 세 번째로 표준 편차 점수, 이 세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종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의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은 3.8에 표준 편차는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 한 가지와, 두 번째로 평균은 3.1, 표준 편차는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 두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전체의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하는 값인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값의 70% 정도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이 전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이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전체의 70% 값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자료가 분포가 되어 있게 되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자료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평균은 해당하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 대표하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해 주신다면 표준 편차 값도 반드시 함께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나왔던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마 1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잘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결과가 국어 수업 만족도, 수학 수업 만족도, 학교 생활 만족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 건 어떤 변수인지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 변수는 어떤 변수인지 한번 선생님들께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수학에 대한 표준 편차가,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가장 작기 때문에 수학 수업 만족도가 평균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형태 분포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기술 통계량에 대한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성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과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이 몇 개인지를 많이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통계량 값들을 사용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표준 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위해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각 만족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에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 평균은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의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보통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이제 말로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국어 수업 만족도는 왜 3.8점인데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3.81 그리고 3.88인데 이거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중에 3점은 보통, 그리고 4점은 만족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3점을 넘어서 4점에 가깝게 되면 예를 들어서 3.8에서 3.9, 4점이 안 되는 이 3.8에서 3.9 사이의 값이 나온다면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유리하신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형태는 맞춰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3.8, 3.9가 나타났지만 이게 나는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게 유리하다 라고 하신다면 만족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난 그래도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깐깐하게 보겠어, 만족 자체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연구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해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시면 3.8이 넘어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고 3.8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3.7 몇, 3.79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 4점에 가깝기보다는 보통 이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에 가까운 것을 표현하실 때는 아무리 못해도 3.8이 넘어갔을 경우에 만족에 가까운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이 대응표본 T검정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한번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사후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수업을 진행하거나 어느 특정한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대응표본 T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를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학년 초에 진행을 하셨다면 학년 말에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때 시간의 차이는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효과인지 혹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고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대상, 동일한 인원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5학년 3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셨는데 사후조사 진행하기 전에 3명의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 모두 5학년 3반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사전 조사 때는 문항을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 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문항을 변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사전 사후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진행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해 주신 다음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 사후 한 쌍씩만을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총 3쌍의 문항이 있다면 분석은 총 3번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결과 화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문항들만, 형태들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과 평균이 나타나면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든 분석에는 제가 사례수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빈도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게 될 경우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지만 굳이 시각적으로까지 확인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응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도 함께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유의 확률 값이 0.05,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0.05의 의미와 유의 확률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5, 우리는 그 0.05를 유의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의 수준의 의미는 동일한 분석을 100번 실행을 했을 때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의 수치를 사용합니다. 사회과학 분야를 넘어서서 이제 의학 분야나 혹은 건설 분야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작은 값의 수치를 사용을 하게 돼요. 이 0.05의 수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100번 진행을 했다고 할 때 100번 진행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아래로 오류가 나타나면 우린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입니다.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라면 유의 확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진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우리는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할 때 미리 검정 방법으로 유의 수준 0.0으로 설정을 해두고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확인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 확률을 보니까 0.000으로 표시가 됩니다. 0.000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이 0.000으로 입력하셔도 틀리신 값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에는 0%라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000으로 작성을 하셔도 틀리신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시려면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값이 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라는 의미였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 결과를 보니까 통계의 결과를 보니까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의 수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값을 보고서에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 분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와 그에 따르는 표준 편차를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총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관측지 개수도 같이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T 값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 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인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인 P 값도 함께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P값 같은 경우에는 아까 0.000으로 나타났지만 이 0%보다 조금 더 정확한 값인 0.001보다 작은 값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수치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저희 쪽으로 보고서 검토를 요청 주셔서 보고서를 확인하다 보면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보고서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전에 비해서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제가 이 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분명히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T값 앞에 부호가 없습니다. 이 값은 혹시나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자료에 분석에 오류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너무 불길해서 그냥 제가 다 떼버렸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불길하다고 떼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포함하신 상태로 자료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자료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한번 기술해 주시고 이 분석의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0.8점 정도 향상된 건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는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이 유의 확률 값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값을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지금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셔도 통계를 조금은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아차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들은 통계에 대해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는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하시기보다는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하심으로써 조금은 친절하면서도 본인의 그 업적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내가 한 업적을 한 번 더 기술해 주시는 게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께는 가장 친절하고 깔끔한 형태의 보고서가 될 거예요. 저희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한번 알아봤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번 참여해 주셔서 상품도 받아가시고 선생님들께 조금 더 필요한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팅창에 해당하는 링크를 올려두었어요. 이 해당하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더 필요하신 부분에 있으실 때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유레카 이용 콘테스트라고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레카를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기술에 설문조사 사용하신 분들은 설문조사를 기술해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통계분석 사용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신 분들은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거나 또는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정말 푸짐하게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 분들은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고요.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질문 사항 없으신 분들은 회의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